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에어컨의 와트입니다. 자, 이번부터 악동에어컨에서 준비한 것은 에어컨에 대해서 원리라든지 소개, 설치의 전반적인 부분 공유하고 또 소통하고자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한번 공지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많이 찾아뵐 것입니다. 공구들 리뷰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후배 기사님들이나 동료 기사님들이나 에어컨 설치 업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신 있게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에어컨에 대한 소개. 지금 어느 아파트만 가보더라도 실외기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빌라들, 상가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은행 가야 에어컨이 있다, 롯데리아에 가야만 에어컨이 있다, 시원하다. 그래서 저희 은행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국민은행. 그래서 많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만큼 에어컨의 수요는 많아졌고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고 가전제품,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스타일러,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렇게 에어컨이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자동건조, 인체감지, 그 다음에 AI 기능, 무풍, 그런 여러가지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집 밖에서도 에어컨을 켜고 끌 수가 있고 에너지 소비량도 확인할 수 있고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에어컨은 냉장고와 세탁기와 TV와는 정말 다른 가전입니다. 왜냐? 완제품이 집으로 오질 않아요. TV 같은 것은 완벽하게 완제품이 돼가지고 빼서 코드만 꽂으면 되는 가전제품이지만은 에어컨은 다르게 실내기, 실외기가 따로 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설치 엔지니어가 배관과 전선과 드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물 나가는 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비를 다 해주고 실외기 위치도 실내기 위치도 고객님들과 협의하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 완료가 돼야 비로소 에어컨은 완제품이 되는 것이죠. 반완성 제품이 세대에 들어오고 그것을 에어컨 엔지니어가 완제품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에어컨 설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설치가 잘 돼야 5년, 10년 잘 쓰시겠죠. 고장 없이. 제품에서 가끔 가다가도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모품들, 전자변 장치라든지 PCB라든지 회로 쪽에 퓨즈가 나갔던지 팬버터가 나갔던지 여러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기계니까요. 기계는 아프단 말을 못해요. 사람은 엄마 여기가 아파 하고 병원을 가잖아요. 기계는 모릅니다. 중간중간에 찬바람이 좀 안 나거나 에어코드가 뜨거나 소리가 이상하거나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서비스 기사님 부를 수도 있죠. 근데 고객님들은 그냥 우선은 좀 더 가동합니다. 왜냐? 돈 들어가니까, 귀찮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서비스 기사님 부르면 또 평일에 시간을 잠시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량의 출장비가 또 들어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돌려보지 하는데 그 증상이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놓쳐버리시게 되는 거죠. 갑자기 고장나는 게 아닙니다. 기계들도 아프다고 분명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관리해주지 못하는 거죠. 자, 에어컨의 설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제품. 신제품 때는 에어컨이 새 걸로 옵니다. 뽀송뽀송한 박스에 깨끗한 실내기에 또 웅장한 실외기, 또 자재 박스가 딱 옵니다. 설치 기사님들도 딱 오셔가지고 설치 서비스를 해드리죠. 기본적인 설치 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추가 비용을 기사님께 드려야 되고 제조사 설치 기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설치 전문점 설치 기사님들께 새 제품을 설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전 설치가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를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에어컨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해주는 이전 설치 전문 설치 업체 아니면은 제조사 이전 설치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에서 새 제품을 구매를 해서 인터넷에서 중고 제품을 구매를 해서 설치를 받는 것입니다. 인터넷 업체에 이렇게 크게 쉽게 설치 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제품하고 이전 설치는 뭐가 다른가요? 자, 신제품은 고객님이 투인원을 20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하셨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설치 기사의 기본 출장 비용과 기본 자재 비용, 스탠드 8m, 벽걸이 7.5m 이거를 고객님이 다 사신 겁니다.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만 사신 게 아니라 실내기, 실외기, 기본 자재 박스, 그 다음에 설치 기사의 기본 설치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이전 설치에서 이제 설치 비용들이 나오잖아요. 추가 비용으로는 기본 설치 비용 18만 원, 배관이 매대당 15,000원, 18,000원, 직문 작업 비용이라든지 난간 작업 비용이라든지 이런저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설치 분류에 대한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기본 설치 비용, 배관 비용, 앵글 비용, 난간 작업 비용, 질소 보루인 비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 설치가 고객님이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 와닿아서 그렇지 세세하게 항목을 확인을 해보시면 그게 과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컨 설치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은 해당 설치 엔지니어님들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충분한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의 분류로는 가정용 에어컨, 중대형 에어컨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크게 따져보면은 에어컨이 냉방 전용도 있고 냉난방 전용도 있습니다. 냉방 전용은 말 그대로 에어컨, 냉방이나 제습을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이고요. 냉난방 에어컨은 난방이 추가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 사이클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방, 냉난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솔형도 있고 액자형도 있고 창문형도 있고 많이 볼 수 없는 부분이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벽걸이, 스탠드형 세워지는 스탠드형 에어컨, 그 다음에 천정형 에어컨 그렇게 있습니다. 덕트형도 있어요. 환기구처럼 디퓨저가 막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에어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천정형, 가정용, 중대형, 업소용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걸 설치할지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설치 엔지니어나 아니면 가까운 대리점이나 설치 전문점에 가셔가지고 상담, 의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용 에어컨은 설치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요거는 LG전자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대형, 그 다음에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시공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면 담당 엔지니어가 제품도 안내를 하고 제품도 출하를 해서 설치까지 그 다음에 서비스 다 진행을 해드리죠. 자, 에어컨은 에어컨의 설치적인 AS와 에어컨 제조사 제품의 AS가 나눠져 있습니다. 설치상에 대한 AS는 설치를 했던 담당자나 담당 엔지니어나 아니면 그 설치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의뢰를 하면 되고, 제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제품 제조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나는 비전문가인데 설치에서 잘못됐는지 제품에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고 그거를 구분해서 전화를 하냐고 라고 하시는데, 우선은 설치 담당 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설치 담당 엔지니어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설치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제조사 쪽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제조사 서비스 기사님이 와가지고 확인을 해도 되지만 설치 기사가 그 집의 구조에, 그 집의 제품, 본인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상에 대한 부분들을 더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품을 봐야지, 설치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제품을 아무리 확인을 잘 한다고 그것이 제대로 확인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치 기사가 먼저 가서 설치상에 대한 것을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제조사 서비스 기사를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가 비용에 대해서 고객님들도 많이 예민하시죠? 저희 엔지니어들도 많이 예민해요. 네. 저희는 제조사에서 정해진 그 금액을 토대로 견적을 냅니다. 아니면은 뭐 개인 업체라든지 인터넷 업체라든지 전문 설치센터의 회사 내 규정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확인을 해서 고객님들께 안내를 드리는데, 뭐 솔직히 예전처럼 과적용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 일 못합니다. 신뢰를 하시고 설치를 받으시면 되고, 고객님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 항목은 왜 들어갔는지, 이 항목은 왜 들어갔는지, 이 작업은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합당하게 고객님들과 상의해서 견적을 낸 부분이고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객님들께서 불신을 버리시고 신뢰를 좀 갖고 기사님들 좀 믿어주시고 그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냉매 사이클로 인해서 에어컨은 시원해지고 또 따뜻해질 수도 있어요. 냉매 사이클이나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에어컨의 원리 간단합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컴프레셔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에어컨 안에 있는 냉매 가스를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을 시키면은 굉장한 열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압력 또한 높아집니다. 그것이 시력이 뒤쪽에 보면은 콘드라고 있어요. 시력에 콘덴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통로가 있습니다. 엄청난 통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팍 퍼지면서 뜨거웠던 열이 식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식혀지냐? 앞에 팬 있잖아요. 공랭식으로 그것들을 다 식혀지면서 얘네들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냉매가스가 차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실내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배관 보면은 작은 배관이 있고 큰 배관이 있잖아요. 작은 배관이 실내기 쪽으로 가는 배관이고 큰 배관이 실외기 쪽으로 가는 배관입니다. 그렇게 돼서 실내기 쪽에서 증발하게 됩니다. 그 가스가 배관 안에서 실내의 스탠드나 벽걸이를 보시게 되면은 막 비창 이렇게 창살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장치를 보셨을 거예요. 벽걸이에서 가장 쉽게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렸죠. 요 에바에서 증발을 하게 돼서 찬 기운이 또 팬이 불어줘서 이 찬 기류가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면서 실내에 찬 기운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찬 냉기를 뺏긴 가스는 다시 실외기로 흡입돼서 압축, 그래서 다시 그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죠. 실외기에서 오는 전원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투인원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탠드나 투인원이나 구매를 하시게 되면 스탠드에 있는 코드가 아니라 실외기에서 전선을 따와 가지고 코드를 꽂아 드리는 겁니다. 벽걸이 단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벽걸이에 이렇게 전선이 나와 있어요. 실내기에. 그거는 실내 전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기종마다 연도마다 또 틀린 모델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뭐 캐리어나 LG나 삼성이나 뭐 위니아나 투인원, 뭐 스탠드 같은 경우는 실외 전원, 벽걸이는 실내 전원,
벽걸이도 뭐 16평이나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실외 전원이 또 있습니다. 배관, 고압, 저압, 전선, 통신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배관을 보온할 수 있는. 왜 보온하냐? 찬 배관들은 보온을 해줘야지 결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결로가 안 생기기 위해서 공기와 습기와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온재를 배관 겉에 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온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관도 이뻐야 되잖아요. 냉동 마감 테이프가 있습니다. 네, 배관 마감 테이프로 해서 전선과 배관과 보온재를 마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에어컨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뭐 진공 작업도 해야 되고 냉매도 그 제품의 보정량에 맞게끔 넣어줘야 되는데, 이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차근차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소개나 원리나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가면서 이 에어컨에 대한 부분은 이 악동 에어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